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발매된 승무패 53회차 7경기 분석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주말마다 관심을 갖는 경기들로 추려질 14경기의 승무패를 맞춰야 하며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유형의 종목인 만큼 당첨금도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축구 승무패인데요. 모든 경기들을 한 번에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 두 번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분석해보기로 했으며 영상에서 경기마다 세세한 내용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매 시간마다 변하는 배당으로 인해 변수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들께서는 발매가 끝나기 전에 분석방에 오셔서 모든 검토를 마친 최종적인 선택지와 주력 조합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승무패 53회차 두 번째 7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지난번 상편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7경기는 밑줄을 그어 표기했는데요. 상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꼭 시청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경기는 일요일에 치러질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부터 월요일에 치러질 마드리드 더비까지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어제와 또 다르게 구매율의 변동들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빠르게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과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주중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에서 PSV를 홈으로 불러들여 4대0의 압승을 기록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경기 초반부터 3골을 몰아넣으면서 주축 자원들을 교체로 빼주면서 체력을 어느 정도 안배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는데요. 원정팀 토트넘의 경우 주중에 어떠한 일정도 치르지 않았기에 적어도 이번 원정에서 체력적인 문제점은 없을 전망인데요. 다만 지난 토트넘의 경기와 분석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실점 억제에 애를 먹는 상황이며 비교적 하위 전력인 풀럼 원정에서도 리그컵에서 패배를 기록하는 등 원정에서의 경기력 기복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일정은 비록 주중에 챔스를 뛰고 온 아스날이지만 주중에서 홈경기를 치렀고 이번 경기 역시 홈경기인 만큼 이동거리가 없었기에 어느 정도 재정비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아스날의 승리 쪽 선택지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첼시와 아스톤빌라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첼시는 지난 일정에서 본머스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시즌 초반 카이세도라는 대열을 낚으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첼시지만 아직까지는 전술적인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게 중론인데요. 반면 원정팀 아스톤빌라는 주중 컨퍼런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폴란드 원정에서 레지아를 상대로 3대2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빠른 선취 득점을 넣는 등 선전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수비에서 상대 역습을 제어하지 못하고 불안감을 노출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오히려 후반 들어서는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더니 결국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양팀 모두 최근의 행보가 마냥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그래도 최근 리그에서의 모습은 아스톤빌라 쪽이 좋은 상황이기에 아스톤빌라의 승리와 무승부 쪽의 보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스페인 라리가 6라운드 라요와 비아레알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라요는 지난 라운드 알라베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2대0 클린시트 승리를 기록했고 원정팀 비아레알은 주중에 유로파리그 그리스 원정에서 파나시나이코스를 상대로 2대0 패배를 기록해버렸는데요. 앞선 비아레알의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현재 비아레알은 감독이 교체와 선수단의 리빌딩을 진행시키면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던 속공과 다득점 양상의 팀과는 전혀 다른 극단적 지공의 팀으로 변모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지공 성향의 변모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중이며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 느껴졌고 홈팀 라요가 최근 경기에서 수비적인 안정감과 득점포가 어느 정도 가동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셰필드와 뉴캐슬의 맞대결입니다. 셰필드는 지난 라운드 토트넘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기록했고 원정팀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AC밀란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홈에서의 기회를 노려볼 만한 발판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뉴캐슬이었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는 드러낼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셰필드의 플레이 스타일이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인 접근을 채택하며 역습을 통한 한방을 노리는 전술이 어느 정도는 유효할 수도 있으며 뉴캐슬 역시 전반적인 뎁스나 전력에서의 우위를 통해 승리를 노릴 전망인데요. 셰필드의 수비적인 전술과 뉴캐슬의 주중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일정은 정배당을 부여받은 뉴캐슬이 승리하되 무승부 쪽의 선택지도 겸하시는 것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스페인 라리가 6라운드 레알 베티스와 카디스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베티스는 직전 유로파리그 그룹 스테이지의 레인저스 원정에서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에는 점유에서 앞서면서 꽤나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후반 들어 상대의 공세에 급격하게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 골을 실점하고 패배했는데요. 이날 일정에서 무승부를 목표로 하는 운영이 맞아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체력적인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원정팀 카디스는 지난 주말 빌바오 원정에서 3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리그가 6라운드째 접어들었지만 승리는커녕 아직까지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한 점을 유추했을 때 어느 정도 이번 일정에서도 패배가 예견된 카디스라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일정은 비록 스코틀랜드 원정을 다녀온 베티스지만 전력 차이가 또렷하다 보여졌기에 홈팀의 승리 쪽 접근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스팔마스와 그라나다의 맞대결입니다. 라스팔마스는 지난 주말 세비야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기록하며 최근 3연패를 기록 중인데요. 역시나 어느 정도 중원 싸움에서는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대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장점 이외에 특별히 승리에 대한 기여를 할 만한 선수나 공격에서의 방점을 찍어줄 만한 자원의 부재로 인해 승점 획득에 애를 먹고 있는 라스팔마스입니다. 원정팀 그라나다는 직전 일정에서 지로나를 홈으로 불러들여 4대2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비교적 라스팔마스보다는 공격에서 여러 자원들의 득점포가 터져주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면서도 매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에서의 불안이 공존하는 상태라는 점은 여전히 우려를 낳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일정은 한 골 차 정도의 승부 또는 무승부가 예견되기에, 그럼에도 공격에서 확실한 면모를 보여주는 점을 고려해서 원정팀 그라나다의 승리와 무승부 쪽 접근을 채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인 AT 마드리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더비 매치입니다. 두 팀 모두 주중에서 챔피언스리그 그룹 스테이지 일정을 치르고 왔는데요. 먼저 홈팀 AT 마드리드는 라치오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고,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는 베를린을 홈으로 불러들여 후반 추가 시간 벨링엄의 극적인 득점으로 승리를 기록했는데요. 두 팀 모두 같은 챔피언스리그 일정을 치렀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이동거리가 없었고 승리를 기록하며 기세가 바짝 올라있는 상황이며, 원정팀 AT 마드리드 역시 무승부를 기록하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AT 마드리드는 빠른 기동력과 에너지 레벨을 주무기로 하는 팀인 만큼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홈팀이 체력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쪽 접근과 이번 일정이 라이벌 매치인 만큼 안전하게 무승부까지 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